무대 앞에 선 이휘재 씨의 모습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가창하는 과정 속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그맨 이휘재가 KBS ETV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방송가에 복귀했습니다. 2022년 9월 캐나다로 떠난 뒤 무려 3년 6개월 만에 컴백이었습니다. 그간 이휘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아예 방송가에서 은퇴했다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휘재는 이와 같은 설들을 딛고 그것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번 불후의 명곡 촬영장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아직 이휘재가 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복귀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16일 진행된 불후의 명곡 녹화에서 패널로 출연을 해서 녹화장에서 녹화를 마친 것 뿐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편집이 돼 방송에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휘재의 복귀는 굉장히 뜻밖의 과정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불후의 명곡 제작진은 2주에 한 번씩 게스트들의 이름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휘재 씨의 복귀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던 겁니다.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휘재 씨가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사실을 외부로 굳이 알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휘재 씨의 복귀 단독 기사가 아닌 가왕전 특집이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이휘재 씨의 복귀 내용은 이 기사의 일부 꼭지로 잠시 언급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KBS의 경우에는 출근길 제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방송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KBS 내부에서도 이 출근길 제도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일종의 보너스 행사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 홍보 차원의 일종의 팬 서비스 내용인데 일반적인 녹화일에는 기자들이 거의 출근길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출연자 가운데 무리를 빚거나 문제가 된 연예인이 있을 경우에만 기자들이 출근길 현장에 모인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 리스크만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정적 리스크의 케이스가 이휘재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녹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날 이휘재 씨가 녹화 현장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기자들이 녹화 현장을 찾아 이휘재 씨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휘재 씨는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출근길이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 녹화 현장에 진입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휘재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작진 역시 이휘재 씨의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예계 가왕전 특집으로 한 게스트의 일원으로 이휘재를 초대한 것 뿐인데 모든 이슈를 이휘재가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휘재 씨가 방송가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는 걸까요? 이날은 이휘재 씨와 그간 인연이 있었던 적지 않은 방송 관계자들이 녹화 현장을 찾아오면서 릴레이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이휘재 씨의 전 매니저들이나 전전 매니저들 그리고 방송 작가들과 PD들이 이휘재 씨의 녹화 현장을 찾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휘재 씨가 1992년 데뷔 이후 무려 30년 동안 방송 활동을 이어오면서 방송가에 친분이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휘재 씨 입장에서도 2023년 1월 모친상 이후 지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날 녹화 현장을 기점으로 이휘재 씨와 지인들 간에 화기애애한 상봉이 이뤄졌던 겁니다. 이휘재 씨는 이날 무대를 통해서 세월이 가면을 선곡해 열창을 했는데요. 무대 앞에 선 이휘재 씨의 모습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가창하는 과정 속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울었다는 표현보다는 울컥했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무대에 선 긴장감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소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화 현장에서 이휘재 씨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휘재의 복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실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음표, 즉 미지수입니다. 제가 앞서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휘재 씨는 그 누구보다 방송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자식인 쌍둥이와 문정원 씨는 캐나다로 떠난 이후 줄곧 캐나다에서만 생활하고 머물렀지만 이휘재 씨의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이휘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매니저나 소속사 없이도 방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복귀를 타진해왔던 것인데요. 그만큼 방송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휘재 씨의 복귀 의지는 그간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 띄워줄 매니저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불후의 명곡 녹화에서도 보듯이 고정 패널도 아닌데 일시적인 게스트 출연만으로도 이 정도의 난리가 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강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번 출연으로 인해서 향후 이휘재 씨의 방송 활동이 준비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불후의 명곡부터 이휘재가 향후 방송 활동에 대해서 더욱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타 예능 프로그램 고정 발탁이나 고정 MC 발탁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즉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휘재 씨는 불후의 명곡 출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면서 향후 복귀 의사를 타진할 전망인데요. 문정원 씨나 쌍둥이 역시 이민 목적으로 캐나다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식 차원에서 택했던 일시적인 캐나다행이었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면서 일단은 체류 기간이 길어진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가족 역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뭔가 하더라도 본인의 터전인 한국에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휘재 씨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휘재가 1992년 데뷔 이후 무려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한국 예능계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활동이 길어지다 보니 방송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불거졌던 것인데요. 이휘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 연예인들을 향한 무리한 애드리브였습니다. 이휘재는 특유의 깐족과 타 연예인과의 신경전과 같은 티키타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방송 영역을 구축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을 타는 개그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상식에서 진행된 성동일 씨를 향한 애드리브였는데요. 실제로 과거 시상식에서 패딩을 입고 온 성동일 씨를 향해 저격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휘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등 돌린 여론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 시상식에서 무리한 애드리브로 인해서 욕을 먹었던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유명 MC들의 경우에도 시상식에서 무리한 애드리브를 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유독 이휘재만큼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흑역사로 회자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사생활 논란이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를 시작으로 아내 문정원 씨가 놀이공원 장난감 비용을 먹튀했다는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휘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축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찍힌 낙인입니다. 사실 이휘재 씨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사인 CD 판매 논란이었는데요. 2021년 한 네티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브레이브걸스의 사인 CD 실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휘재가 돈을 목적으로 후배의 사인 CD를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창 방송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연예인이 단돈 34,000원 때문에 후배의 사인 CD를 그것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예계 관계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인 CD 처리 문제입니다. 정말 한 달 사이에만 수십 팀이 복귀를 하고 데뷔를 하는 것이 바로 가요 프로그램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인 CD를 한 장, 두 장 받다 보면 몇 달 안에 4-5박스도 넘게 불어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인 CD를 기부하고자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실용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배 가수가 준 사인 CD를 함부로 관리했다는 이휘재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지만
후배가 준 사인 CD를 중고 장터에 거래할 목적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휘재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들, 사실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냉정한 판단까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휘재가 그간 트렌드에 맞지 않는 진행을 선보여 왔는데 선을 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팬들에게서 멀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에 대한 비평은 인기 연예인인 이휘재 씨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이휘재의 경우에는 타 연예인들과 달리 법적 문제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법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보다 훨씬 더 이휘재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중들의 정서법이 때로는 실정법보다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휘재 역시 스스로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을 탔던 개그가 무례함으로 비춰준 순간 대중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싸늘한 온도를 녹이는 것 역시 이휘재 씨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휘재가 무려 4년 만에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방송가에 복귀를 하는 가운데 과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휘재를 향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 달라질지 아니면 유지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